안녕하세요. 오늘은 244강 일주론에서 병호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 좀 해보자고요. 자, 이 병호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 보면 자, 하늘에는 태양, 땅에는 불. 이게 언제 모습이냐면 한여름 우리 삼복도에 있죠. 그때 모습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있고 땅에는 그 삼복도의 이 반사되는 그 더위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이 5월달이 가장 더운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더 지상에서 느끼는 거는 복사열 때문에 미월이 더 덥죠. 그래서 이때는 일단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고 땅에는 이 불빛이 태양의 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12운성으로 이제 제왕이라고 그래요. 제왕.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형. 그 까마득하죠. 12운성 공부한 거. 12운성에서는 가장 강한 자리에 있을 때. 또 마찬가지죠. 5도. 요거는 12신살로 봤을 때 장성살이라고 그래서 가장 강한 빛이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간여지동이라는 거야. 하늘에도 불, 땅에도 불. 그러니까 이 열이 상당히 이제 강할 때죠. 병호. 그러니까 병호일주는 어떻게 돼요? 이 불이 염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염상. 이 불빛이 아래 위에 있기 때문에요. 성격도 화끈하고 불같이 화내고. 그렇죠? 한번 성질을 나면은 참질 못하고. 그야말로 불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제일 편해요. 불 같은 성격이다. 불 같은 성격. 병호일주. 그래서 요 일지에, 요 자리에, 우리가 이제 탕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 역학 공부는 생극제화를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 몸으로 치면은 액세서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 이 신살 정도. 신살이니까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극제화만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학파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론에 시작해서 이론을 끝나서 이 상담을 받는 사람이 전혀 감동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신살, 즉 액세서리라고 해도 무난한데, 자, 우리가 이 여성들이 몸을 이렇게 꾸미고 외출할 때 이어링이나 어떻게 돼요? 예? 그다음에 블로치 같은 거. 그런 거 없는 것보다는 하나 있는 게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요 살이라는 거는, 이 탕화살은 일지에 여기 오 있죠. 이 오나 축이나 인이 있을 때 그걸 탕화살이라고 그래요. 그런 탕화살이 있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화재, 화상, 끓는 물에 데인다, 불에 데인다, 가스 중독, 어떤 음독하는 현상, 그 다음에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염세주의자, 아니면 가끔 그 자식들이 그런 성질 난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애미 속을 긁는 소리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얘기. 그게 탕화살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딸내미들 이 탕화살 일주, 지지에, 요 일주 중에서 천간 말고 요 지지에 오나 축이나 인이 있을 때, 세상 살기 싫다. 아유,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화살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망은 요 병호가 43번이에요. 41번부터 50번까지는 공망이 51번, 2번이니까 51번이 갑인, 52번이 을묘거든요. 그러니까 인묘가 공망이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장간에 이제 속마음이 추구하는 게
비견은 이제 보통 이 병이 병을 만났을 때 같은 기운이잖아요. 요 비견 기운이 있을 때는 이제 보통이고, 상관이 있을 때 상관을 추구하는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병화가. 왜냐하면 자기를 한껏 더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상관을 통해서. 겁자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추구하는 마음이 거의 없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세운의 변화는 이제 항상 말씀하시지만, 요 삼합이 오면은 이동수, 변동수로 보시면 돼. 이사, 이동수, 변동수, 인오술. 요게 세트예요. 여기서 오가 여기 있죠? 앞에 인오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자년이 오면 자오, 충이 되죠. 충이 됐을 땐 수술수, 사고, 관제구설, 부부풍파. 그래서 이 충이 요 자리에 오가 있고 옆에 예를 들어 자가 있을 경우 좌우충 이렇게 되잖아요. 이 배우자 자리가 깨지면은 부부 사이가 거의 갈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살아도 무늬만 부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충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 풍파가 일어난다. 부부 풍파, 관제구설. 관에서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내 혀를 잘못 놀려서 구설수에 오르는 거, 혹은 사고를 당하는 거, 그 사고로 인해서 수술대에 올라선다. 이런 게 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축이 오면 이제 축오 원진이죠. 축오 원진이 되면 원진이 되고 귀문살도 돼. 그래서 요 원진 귀문이 있으면요, 원진과 귀문의 작용력이 겹치기 때문에 이 신경쇠약, 신경예민, 굉장히 예민해져, 사람이.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면 헛것이 보인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귀문으로 가는 순서야. 정신질환이 약간 오면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얘기로 혼자 중얼중얼 시부렁시부렁 하다가 그분이 오십니다. 무슨 옛날에 그 코미디처럼. 예? 아무도 안 오는데 누가 온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게 이제 이 귀문작용이 일어나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년이 오면 오하고 미가 만나면 육합이 돼요. 이제 합이 된다는 건 둘이 이렇게 끼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되면 이성의 만남, 즉 결혼운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합이 왔을 때. 자, 합이라는 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합은 정을 만들어. 우리가 스킨십 하면 어떻게 돼요? 정이 생기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상대편과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중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껴안고 있으니까 중지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집착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합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은 천간에 극이나 충이 오고, 자, 경금이 왔을 때 병화가 화극금이 되죠. 지지는 좌오, 충. 천간에 임수가 왔을 때 병임충, 좌오충. 이렇게 해서 천간과 지지가 극과 충이 될 때가 가장 안 좋은 운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흉운이라고 그래. 자, 이 병호일주가 가장 어떻게 열정적이라고 사람으로 치면 상당히 열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든 여자든 이 병호일주를 만나면 불같은 사랑을 해.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자아가 강하고 독존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거야. 남들을 좀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염상지상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덥다는 얘기죠. 덥다. 호탕하고 쾌활한데 한참 내달리는 말. 이게 지금 병호, 이게 말이잖아요. 이 말처럼 이게 물러설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은 그 질주는 하는데, 즉, 브레이크가 말 안 듣는 거야.
악셀에다는 잘 말 듣는데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자, 오화는 음량이 교차하는 시간대죠. 오후부터 조금씩 음의 기운이 생기잖아요. 음량이 교차하는 시간대이며 문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음과 양이 바뀌는 문 역할. 상대의 마음을 깊게 하리는 성품도 있는데, 자, 여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 여자인 경우는 이 독신으로 봐야 돼요. 남자 있어도 남자를 우습게 알고, 또 남자가 여자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 사실.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부덕, 남편 덕은 없는 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여장부 역할이 제격이니까 여자가 병호일주를 다 가지고 있다. 원래 이 남자고 여자고 이 일지에 이게 배우자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같은 오행이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렇게 있으면 배우자 덕은 1차적으로 없다고 봐야 돼요. 예. 딱 간여지동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들 부부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간여지동이 있다는 건 이 자리에 배우자가 와야 되는데, 나와 같은 친구나 형제나 동료가 와서 앉아 있다는 건 배우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요 사주가 옛날 그 고전책에서 한번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무술년, 무오월, 병오일, 기축시에 태어나서 이 사주의 특징은 뭡니까? 요게 지금 간여지동이죠. 아래의 위 토로 되어 있고, 아래의 위 토로 되어 있고, 요것도 간여지동 형태죠. 자, 요거는 화토일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무토, 병화하고 무토가 같이 간다고 그래서 지지보면 같은 글자끼리 있죠. 전체가 네 기둥이 다 간여지동이 있는 걸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요 사주는. 네, 그 상태에서 특히 이 무토가 오를 만나면 요걸 양인이라고 그래요. 양인. 요것도 우리가 양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인살. 양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칼을 얘기하는 칼. 좀 끔찍하게 얘기하면 양의 목에 칼을 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가 나오죠? 그 양인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피를 보는 일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업상대체식으로. 그래서 이 양인살이 있는 사람은 죽은 장수가 환생해서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노비예요, 노비. 노비.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우리가 이 사람에서 찾을 수 있는 참을성이나 인내라든가 품격이라든가 인성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칼을 차고 있고 괴강살이니까 또 얼마나 또 강해요. 카리스마가 있고 여긴 또 간여지동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사주는 통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옛날 노비들은 하기 좋은 게 뭐 있어요? 자기가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뭐 일을 하는 건 자신 있거든. 그렇죠? 그걸로 자기가 어떤 힘을 소진시키면 자기가 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은 일을 안 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일을 저질러요. 칼 차고 있죠? 그 다음에 괴강살 있죠? 간여지동이죠? 이렇게 되면 일 저지르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비는 딱 자기 직업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병호일주는 기본적으로 육식업자 중에서 가장 열정이 넘치는 일주예요. 정열과 열정이 넘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루를 살아도 하루살이처럼 뭔가 열정적으로 산다는 거야. 여러분 저 하루살이 한번 보셨죠? 여름에. 예, 그 불빛에 와가지고 거기에 본인 몸을 불살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병호가 있는 사람이 화끈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문제는 뭐냐? 배우자감으로는 서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우리가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 밖에서. 그런 사람들 집에 들어오면
멋이 하나도 없어요. 낭만도 없고, 뭣도 하나도 없고,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아직 그 배우자, 이성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은 참고로 하세요. 이런 간해지동 있는 사람들이나 이 병호일주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혀 딴 사람 같아. 참고로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10월 2일 날이 보니까 이제 추석 다음 날이더라고요. 추석 연휴가 좀 긴데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그때쯤에서 하나, 일주를 하나 이제 공부할 걸 올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일단 하나 뽑아 보자고요. 10월 2일 날 금요일인데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중에 하나 올릴게요. 그때 올릴 게 공부할 게 기해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아주 가을 날씨, 하늘도 높고 흰구름도 이렇게 흘러가고 참 가을 정취에 딱 어울리는 오늘 날이더라고요. 자,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샘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